자, 볶음밥 볼게요. 자, 이런 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필이라고 합니다. 수필. 자, 수필의 특징 6가지 또 뭐예요? 뭘까요? 형제, 음. 형제, 기억나? 변신, 빨리 얘기해봐. 배웠던 거. 정인이 알잖아. 형제 변신, 형제 변신. 맨날 해도 까먹고요. 형식이 자유롭다. 형제, 게임이 변신이 아니었어? 교체구나. 자, 다 알려줬어. 형제 깨비 교체. 이런 거야. 자, 형식이 자유롭다. 제재, 제재가 많은 다양하다. 개성적이다. 비전문적인 글이다. 교훈이 있다. 체험을 바탕으로 쓴다. 이렇게 이 6가지 이게 이제 수필의 특징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 있어 혹시? 6개 중에 맨날 해도 까먹는 개성적이다가 뭐야? 글쓰님만의 특징이 그게 뭔데? 글쓰님의 특징이 작가의 독창성. 그게 뭘 통해 드러나냐고. 문체에서 드러나는 거. 개성적이라는 건 그 문체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 비전문적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순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호가 쓰면은 19급이 붙긴 하는데 어찌됐건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야. 나 이제 야설 한번 써. 순호의 수필은 다 19급이에요. 쟤는 제 머릿속에 든 건 똥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얘기야. 한번 써봐. 근데 폭발적인 인기일 거야. 예전에 한번 써봤어요. 그 누가 읽어봤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때 그래. 아우, 죽여준대? 엄청 나는데요. 자, 이 제재가 다양한 우리 뭐라 그랬죠? 아무거나. 자, 이런 말 쓰죠? 신변잡기적. 교훈과 체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의 수필의 특징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체험을 바탕으로 뭘 전달하는 거죠? 교훈을 전달하는 과정에 쓰이는 설명 방식이 뭐다?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수필은 형식이 없지만 형식이 있는 거야. 3단 구성에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할 때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추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필은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어떤 상황들을 교훈과 연결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유추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수필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갑니다.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는다. 둘의 공통점이야. 먹는다. 하지만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 여기는 뭐야? 차이점이야. 먹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대. 동물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먹지만 사람의 먹는 행위에는 의미가 담겨있다. 요리는 인간만이 하는 행동이다. 요리를 통해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함을 입증한다. 짐승도 날 것으로 먹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뜻을 담아 재료를 변형한다. 날 것을 굽고 찌고 튀기기도 하고 날 것에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맛을 낸다. 요리는 이렇게 탄생한다. 요리란 결국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의 셈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 거창하지 않니? 요리를 못하면 뭐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문단에
요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요리를 하는 이유라는 건 바로 무엇이다? 우월함을. 바로 뭐라고요?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표현하는 요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인간임을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동물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그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교, 대조의 설명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문단에서는 비교와 대조. 그럼 이제 동물과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뭐야? 동물은 살기 어? 생존하기 생존하기 위해 먹어요. 그 다음에 날 것 그대로 먹지는. 근데 인간은요 생존을 위한 목적보다는 뭐가 있어요? 응? 의미가 더 어떤 거야? 의미를 담겠지. 의미.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공을 하는 거잖아. 그 가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튀기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너 삼겹살 어떻게 먹어? 삼겹살이요? 그 오븐에다가 일반적으로 먹어요. 오, 고급스러운데. 아침을. 집에 오븐이 있다라는 거 강조하는 거잖아. 집에 오븐 있어? 있긴 해요, 있긴. 아파트에 쌓여오는 거. 아, 쓰진 않아? 네. 왜 안 써? 별로 쓸 일도 없어요. 선생님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삼겹살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에어프라이어기에 튀기는 거. 그럼 어떠냐면 기름이 하나 없어. 딱딱해. 그냥 과자야, 과자. 근데 그게 맛있어 또.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삼겹살을 어떻게 먹느냐? 가마솥. 아니, 그냥 물에 살만 먹게 돼. 보쌈처럼. 그럼 그것도 나름 맛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는 거지. 요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 그러니까 난 요리를 잘해. 그래서 선생님은 창의적이야. 강재영은 요리를 못해. 쟤는 뭐야? 짐승인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쟤 요리 못하잖아. 그치? 그럼 짐승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짐승이 동물이라고 그냥. 그냥 요리 뭐가 가능하세요? 요리. 다 가능하지. 웬만한 거. 집에서 되게 잘 만들어. 겁나 잘해. 자, 갓 태어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갓난아기는 먹고 사고 울고 웃기만 한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한다.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성인이 어린아이를 위해 요리를 한다. 따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어른의 의미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뭐한다? 늘어난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설명 방식? 여기서 뭐예요 또? 대조의 설명 방식. 누구랑 대조했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뭐 하지 못한대? 스스로 먹을 걸 챙겨.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요. 아직 어린아이지. 얘는 짐승이면서 어린아이야. 참 안타깝네요. 짐승. 언제 좀 성장할까? 너는 뭐야?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아이야? 아직도 아이야? 언제까지 아이야? 언제까지 아이냐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아니다. 성인 될 때.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면은 그게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잘 해봐. 그러니까 이제 저런 애 있잖아. 보성이 같은 애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왜냐면은 일단 따로 나와 살고 있잖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일단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참아내는 과정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8명이라고 한 방에? 아니요. 지금 한 방에 4명 있어요. 8명 자리에? 네, 원래 8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4명밖에 없어요 지금. 한 명, 4명씩만 넣는 거야?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좋아졌네. 8명 쓰는 방을 4명 쓰니까 되게 넓게 쓰겠네. 그렇죠. 근데 책상도 없다며. 네? 책상도 없다며, 책상도. 식사 없죠. 그게 무슨 기숙사야. 공부하는 데 따로 있어요. 좀 그렇지. 방에 책상이 없고 침대만 있으면 그게 뭐야. 장난감. 저번에 방에서 공부하다가 혼난 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방에서 공부도 해야지. 정현이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냐, 그치? 너 책상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지? 봐봐. 책상 좀 사달라 그래. 응? 너무 심해. 이번에 그래서 리모델링 한번 한다는데. 아이 좀 하라 그래 제발. 화장실만 한대요.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 돈이 좀 부족하구나. 자, 나 또한 스스로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요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어른스럽다. 요리를 배우는 일,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제 나왔네요. 설명 방식. 자, 요리를 하는 일이 뭐래요? 이게 뭐래? 요리를 하는 일.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어른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게 유추라고. 유추. 왜 이게 유추인지, 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지 봐야지.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10대야말로 자립 요리를 시작하기에 딱 적당한 나이다. 이 시기에 요리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먹일 거리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의젓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다. 자립 표시해 놓고요. 자립이란 뭐래요? 자신이 먹을 거리를 스스로. 그렇지. 자신의 먹을 거리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요. 그게 자립이야. 네? 왜요? 그래도 안 돼요. 쟤도 자립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지 먹을 거리를 지가 해결 못해. 치파에다 주잖아. 그거만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해야 자립이야? 스스로 요리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군대 가서는 누가 그러면 자립한 애야? 주사병. 그렇지. 취사병만이 그거야. 나머지 애들은 다 비자립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거창한 요리가 아니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몇 가지 조건 표시. 그럼 이제 4문단에서는 뭐예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하는 조건. 자, 이제 표시하면 되죠. 얘는 1번 뭡니까? 구하기 쉬운 재료. 그럼 구하기 쉬운 재료의 특징은 뭐니? 싸요. 그건 아니지. 반드시 그러지 않고 그냥 마트에 가면 있는 거지. 요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돼. 자, 세 번째 조건은요.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 자,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와야 돼. 네 번째는요. 설거지 거리가 단순해. 자, 설거지 거리가 단순해야 된다. 좀 너희들 볼 때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네. 어떤 건데? 음식물
그 3, 4번이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애매하지? 하지만 이 모든 조건에 더해져 마지막으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재미있고 창조적. 5번째. 여기 5번이 제일 힘든 거야. 없어요. 요리가 재밌냐 그럼? 자립 요리를 위한 이 모든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볶음밥이다. 그래서 이제 5분단에 볶음밥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저거 5가지 조건을 다 만들겠지. 볶음밥은 밥을 이용한 음식이다. 그리고 밥은 어디에나 있다. 1번. 지구 어느 곳에 있든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재료는 밀가루 밥이다. 따라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재료인 쌀로 만든 밥에서 자립 요리를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 쌀의 품종은 다양하다. 지역마다 주로 먹는 쌀의 품종도 다르다. 하지만 볶음밥은 어떤 종류의 쌀로도 만들 수 있다. 볶음밥은 웬만해선 실패하지 않는 요리다. 조리법이 간단하니까 2번. 조리도구도 많이 필요 없다. 프라이팬과 조리용 주걱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어떤 품종의 쌀로 만든 밥이든 밥만 준비되어 있다면 지구상과 어떤 요리보다도 초고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5분에서 길어봐야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차갑게 식어 천덕꾸러기가 된 밥도 멋진 볶음밥으로 변신한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프라이팬은 따로 마법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부엌에 들어선 순간 여러분은 프라이팬을 든 해리포터이다. 비유 쓰세요. 비유. 얘들은 요리사.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라짜라짜 짜파게티 하고 막 일요일마다 그냥 짜파게티 끓여달라고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한테 맞아. 응? 아빠도 쉬고 싶은데 자꾸 그런 거 해달라면 안 돼. 그렇다고 니네들이 하면 더 맞아. 응? 하지 못하면서. 그랬지 않아? 저 겁나 잘 끓이죠. 자. 인증된다. 구하기 쉬운 재료 쌀밥. 자, 특별한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볶음밥은 볶음밥. 어? 볶음밥은 요리가 쉬운. 조리가 아주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볶음밥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대단히 훌륭한 요리다. 왜요? 선생님 그거 아니고 어? 네, 밥은 어떤 재료든 든든하게 볶으면 믿음직한 친구가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있는데 내가? 테이블 밑에부터. 테이프부터요. 헤리포터 했잖아. 미안해. 밥은 어떤 재료든 든든히 받쳐주는 믿음직한 친구 역시 비유. 볶음밥은 밥으로 만든 요리지만 볶음밥에서 밥은 자신의 존재를 부합하지 않는다. 밥은 언제나 다른 재료를 묵묵히 지지해준다. 희생. 역시 의인법.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다. 볶음밥의 훌륭한 점은 무엇보다 요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료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어떤 재료든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못 믿겠거든 한번 시험해보라. 먼저 냉장고 문을 연다. 그 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재료를 찾아낸다. 밥과 함께 프라이팬에다 볶아낸다. 볶음밥 완성이다. 간단하다는 거지. 간단 명료한 거야. 그 세 번째, 볶음밥은 음식물 쓰레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네 번째, 그뿐인가? 볶음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도 단순하다. 역시 뭐예요? 다 섞고 얘는요 남는 게 없어요. 이거야? 이건 음식물 쓰레기지. 왜 설거지거리가 단순하지? 이거 하나랑 실험하나 설거지하고. 일단은 볶음밥은 한 접시에다가 그렇지? 한 그릇에 다 담기잖아요. 프라이팬에다 먹을 때는 볶음밥 하는데 미친놈이 그냥 막 접시에다 다 재료 담아가지고 밥 넣고 이제 거기서 이건 미친 거지. 볶음밥은 일단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모두가 다 때려 넣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맞을 줄 알아? 알죠. 왜냐면 볶음밥의 전문이거든 사실은. 나는 냉장고에 막 음식이 썩어가는 꼴을 못 봐 잘. 근데 이게 집에 가보면 항상 음식이 썩어가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재료들만 다 꺼내서 집어넣어. 다 때려 넣어. 나는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때려 넣어.
내 볶음밥은 항상 그날 먹으면 그 다음 날을 못 먹어요. 뭘 넣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넣는지도 모르고 그 맛은 항상 그날만 맛볼 수 있는 맛이야. 다음에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하긴 하는데 똑같은 맛은 안 나. 저번이랑 맛이 다르네? 뭐가 빠진지도 몰라요. 그게 나만의 볶음밥의 특징이야. 나는 그래서 가게를 하면은 망해요. 망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볶음밥. 왜냐면 볶음밥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없어. 그렇지 않냐? 규칙이 없어. 자, 그럼 봐요. 이제 어디 갔냐? 자, 혼자 먹었을 경우라면 접시 하나, 수저 한 벌이 설거지의 전부이다. 먹을 때 기분 좋지만 먹고 난 이후에도 깔끔하다. 사람들이 요리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너무 복잡한 요리부터 시작한 경우이다. 복잡한 요리는 재료도 많아, 조리 도구도 많아, 요리 시간도 길어. 먹고 나면 문제는 뭐야? 설거지거리. 진짜 미쳐 이거요. 너무 많이 남긴다는 점이다. 이런 요리를 한번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 고생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으면 10중 8구 사람들은 요리를 싫어하게 된다. 하지만 볶음밥은 다르다. 볶음밥으로 요리를 시작하면 요리를 아주 재미있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죠. 재밌어 한다는 거. 5번 써야 되겠지. 왜냐면은 정해진 그 없어 레시피가 없어요. 그냥 막대로 넣기 때문에 창조적이야. 강제형도 만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강제형이 만들면 그게 이제 개밥인지 사람밥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쟤는 막 집어넣을 테니까 더. 그래서 응? 겁나 잘 만들어야죠. 그래? 만들어갖고 와봐.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맛도 심심하게 하다면 소용없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음식이라고 해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 맛은 없지만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 음식에서는 안 된다. 자립을 위한 요리일수록 더 맛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볶음밥은 초간단 요리이면서 동시에 맛도 있는 요리이다. 볶음밥은 물론 밥이 주 재료이지만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볶음밥이 있을 수 있다. 볶음밥의 이름과 맛은 밥과 어떤 재료가 만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래서 볶음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된다. 자, 수천 가지의 볶음밥이 있을 수 있다 표시. 자, 수천 가지 뭔 소리예요? 다양한 맛이고 맛있습니다. 창조적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수천 가지의 볶음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창조적이라는 거. 볶음밥의 특징이네요. 자, 그 다음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재료가 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입맛도 제각각. 어떤 사람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서양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나 볶음밥은 좋아하는 재료가 무엇이든 어떤 입맛을 지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요리로 변신할 수 있다. 고기를 좋아하면은요 뭐 하면 돼요? 불고기 볶음밥. 채소를 좋아하면은요 자 채소 볶음밥. 그치? 계란을 좋아하면은요 계란 볶음밥. 그 다음에 토마토를 좋아하면은요 토마토 볶음밥. 맞잖아. 새우를 좋아하면은요 새우 볶음밥. 다 먹으면 되지. 고구마 볶음밥 먹어봤어? 네. 왜? 감자 볶음밥은? 안 먹어봤지? 그런 거 내가 전문이야. 왜 집에 고구마 감자가 썩어나거든. 고구마 그냥 뭐야? 고구마 가려고 밥이랑 먹어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엄청 맛있지. 그걸 못 먹어보면 이렇게 말해. 고구마가 달잖아. 근데 근데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 그 달짝지근하면서 그게 고구마밥이. 근데 고구마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하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 고구마밥은 만약에 하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지나자 고구마가 색깔이 이제 변해. 그러면은 비주얼적으로 조금 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먹으면 맛은 여전히 있어. 근데 바로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모르지? 고구마는 좀 신선한데요. 고구마 볶음밥도 해. 집에 고구마가 많어. 막 집었는데 내가 진짜 막 집어넣는 게 특징이라고. 일단 다 때려 넣으면요 맛은 그냥 나와요. 근데 가끔씩 상한 거 집어넣으면요 완전 맛 다 버려요. 아 그런 거는 안 돼.
그 냉동실에 있다고 다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상한 게 있더라고. 냉동실에 넣어놔도. 그러면은 냄새가 막 비려가지고 못 먹어. 그럴 때는 장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볶음밥에 간장을 조금 넣으면 된다. 서양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버터를 사용하거나 토마토 케첩을 뿌리거나 치즈를 얹어 먹으면 된다. 또 동남아시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피쉬 소스가 뭐니? 응? 물고기 소스? 그래서 뭐예요? 약간 비린 맛이 좀 나는 그런 거. 동남아 그거의 특징. 볶음밥은 자유롭다. 딱 정해진 조리법도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 혹은 같이 먹을 사람이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할 수 있고 싫어하는 걸 뺄 수도 있다. 파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파를 빼면 된다. 반대로 파를 좋아하면 많이 넣으면 돼요. 올리브를 좋아한다면 토마토 볶음밥에 올리브를 썰어 넣을 수 있고요. 올리브를 넣은 토마토 볶음밥은 평범한 밥을 순식간에 지중해 음식으로 변신시켜준다. 올리브 집어넣는 거 너희는 싫어하지? 토마토도 좀. 재료의 조합은 무궁무진하기에 볶음밥은 요리하는 사람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창의력도 표시 계속 나오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볶음밥을 발견하기도 한다. 밥과 불고기가 만나면 평범한 불고기 볶음밥이지만 불고기 볶음밥에 샐러리를 썰어 넣으면 갑자기 평범한 불고기 볶음밥이 마법에서 풀려난 왕자님처럼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요리는 이래서 즐겁다. 발견하는 재미를 우리에게 선물하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 중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자, 요리하는 사람들이 창조적이라는 거. 근데 우리 셰프들 나와서 TV에서 뭐 만드는 거 보면 되게 대단하지. 특히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경우는 15분에 30분인가? 30분? 15분에 막 또 만드는 거 보면 어때? 처음엔 아마 리얼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논란이 됐던 경우 알아? 그 누구더라? 누구 뭐 하여튼 좀 재벌 이생가 그런 놈이 하나 나왔는데 셰프라고 나왔는데 누가 봐도 엉성해. 정말 엉성해. 그래서 15분 안에 아무런 요리를 못 해냈어. 그래가지고 엄청 욕먹고 막 시청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다음부터 조금 약간 변한 것 같아서 미리 냉장고 안을 볼 수 있게 해줬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넣어놓는 거. 옛날에 냉장고 때우는 거부터 다 보여줬는데 요즘 그런 건 없었잖아. 지금 그게 지금 없어졌지? 사라졌지? 약간 인위적인 냄새가 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리얼리티가 떨어지면은 근데 리얼리티가 자꾸 정글의 법칙도 그랬잖아. 리얼리티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 왜냐 안 잡혀 고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몰라? 잠수부가 들어가고 그 낚싯대에다가 뭐 걸어줬잖아. 그거 막 으아 했는데 고기가 팔딱팔딱 거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은 고기 매달아놓은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작이라고 걸려갖고 김병만이 주작 인정해가지고 정말 법칙이 그 다음부터 되게 힘들었잖아. 한동안 정말 재밌었는데. 자, 그 다음 봐요 이제.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제법 어울리는 재료라 생각했는데 막상 요리해보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럴 땐 실패해서 배우면 된다.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 어떤 재료가 서로 어울릴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실패 표시, 배움 표시. 그래서 실패와 배움 연결. 실패와 배움 연결. 여기서 포인트죠.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만의 궁극의 볶음밥 요리를 완성한다면 여러분은 성인의 세계로 하산하게 된다. 자, 전체적인 표현 방법은 역시 비유죠. 그쵸? 하산해도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비유. 자립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으니 그리고 볶음밥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 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처럼 지구법, 수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완성된 빛나는 볶음밥을 우리가 사는 지구는 가르쳐 있다. 여기 별표. 자, 결론. 뭘 해야 어른이 될 수 있다? 요리. 아니,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자리. 거기 나와있잖아 마지막 니은 이 새끼야. 그렇지, 실패를 극복한 삶을 성인으로 보는 거야.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 이걸 어른으로 보는 거야. 한마디로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요리에는 항상 뭐가 있기 마련이라고? 실패가 있기 마련이야. 그럼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맨 밑에 봐봐요. 끝에 볶음밥을 만드는 과정, 실패를 통해 완성된 자신만의 요리법을 배웠다. 어른이 되는 과정도 무엇을 통해? 실패를 통해. 세계관을 갖춘 어른이 된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뭘 한다? 유추 동그라미 별표. 다 됐죠? 자, 여기 12번까지 빠르게 푸세요. 됐어? 내 달걀 깎는 칼 좀 비워줄까? 퇴직한다고. 자, 보자. 일단 문제 다 풀었으니까 1번. 기억의 근거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몇 번? 1번 1번. 자, 2번은요. 유추. 유추. 3번은요.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건 굳이. 4번에 재미있고 참물적인. 구하기 쉬운 재료. 5번. 비유와 흥미. 6번. 5번 5번. 7번. 4번 몇 번? 4번 자, 4번. 그쵸? 8번에 의인법 의인법. 9번에 2번 2번. 10번에 5번 5번. 11번에 1번 1 1번. 12번에 실패를 통해 성장. 아니냐? 했어요? 12번에 죠 실패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볶음밥에 비유했다라는 거야.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원어 이제 잠깐만 너희 그 모의고사 몇 회까지 했다고요? 8회 펴보세요. 8회 일단 우리 다 끝났지. 오답 정리까지. 네. 오답 정리까지 해왔지.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요거 설명을 하면 되겠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8회 오답 정리 좀 합시다. 원어는요? 오늘 지금 나눠준 거 있지? 그 원어 빼고 뒷부분에 이제 볶음밥 있거든? 나눠준 거 거기에 이제 빈칸 채우기랑 문제가 있어. 문제 다 풀어오는 거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뭐도 풀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저기 평가 문제집에 있는 뒷부분. 오늘 앞부분 풀었고 이제 뒷부분 있지? 내신 종합 문제. 그거 이제 둘 다 있으니까 배운 부분 다 푸는 겁니다.
됐죠? 네. 네.